9월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 0.25% 인하, 인플레이션 부담은 남아있지만은요, 연준은 고용 둔화를 더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 바로 점도표도 공개됐습니다. 중립금리는 3.0%로 변함없지만은요,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까지 기존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10월 금통위에서 0.25% 인하, 11월 금통위도 패드 금리 방향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번 FOMC는 2025년 미국 금리 방향과 한국 통화정책의 전환점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장에 큰 방향성을 제시한 회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미국 금리 흐름과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향방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100% 가까이 반영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연준은 무엇보다 고용 둔화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용 증가세가 약해지고 실업률이 점차 오르자 파월 의장은 고용이 무너진 뒤 금리를 내리는 것은 늦다며 선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은요, 지금은 고용 방어가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는요, 더 흥미롭습니다. 점도표는 패드 의원들이 바라보는 향후 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일종의 금리 로드맵입니다. 이번 점도표에서 중립금리는 3.0% 유지됐지만 올해 금리 전망치는 3.6%로 낮아졌습니다. 패드는 단기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립금리 3%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번 결정은 고용 리스크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고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와 내년 완만한 인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조건부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 둔화가 심해지면은 더 빠르게 내릴 수 있지만은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다면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은 10월과 11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컨설턴트님께서 보시기에는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연말까지 한국 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뚜렷한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소비는 물가와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위축됐고요, 기업 투자도 불확실성 탓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는 PF 부실과 미분양 증가로 얼어붙었고요, 수출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약해지면서요,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만 커져 경기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 이자 부담을 줄이고요, 소비와 투자를 조금이라도 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리스크가 겹쳤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한국이 떠안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외환위기 수준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장기화되면요, 우리 수출 경쟁력 약화와 환율 불안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경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지만은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더 큰 정책적 자유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10월 금통위에서 0.25%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미국의 추가 인하 여부와 국내 물가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리하면은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 방어와 관세 협상 장기화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있는 선택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방향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후 금리 전망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금리 흐름을 알면 대출 이자 부담을 예측할 수 있고, 집을 사고 팔 때 타이밍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흐름까지 미리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입니다.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만 해도 그 격차는 2.0%포인트였죠. 이 기준과 9월 FOMC 점도표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완만한 인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2025년에는 기준금리가 2.25%에서 2.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에는 2.0에서 1.75%로 한 단계 더 낮아질 수 있고요. 2027년과 2028년에는 1.75%에서 1.5% 구간을 오가며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장기적으로 1.75%에서 1.5%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미국 중립금리 3.0%와 비교하면은 양국 간의 1.25에서 1.5%까지 격차가 생깁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구조상 높은 금리를, 한국은 저성장과 인구구조 문제로 인해 낮은 금리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9월 회의에서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점도표를 통해 앞으로 더 빠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 방향에 따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큰 폭으로 인하가 이어질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금리 변동은 결국 돈의 큰 이동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주식일까요? 코인일까요? 아니면 부동산일까요? 분명한 건 이번 패드의 금리 인하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을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